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귀하신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실버타운이 여러 곳인데 실버타운들의 모임 있죠. 쉽게 표현하면 실버타운들 협회 회장님입니다. 이 회장님을 모시고 요즘 우리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실버타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노인주거복지시설 협회죠, 정식 명칭이. 예, 그렇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협회는 회원사들의 좀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이라든가 고객들에게 좀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2009년도에 창립이 됐습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서로가 이렇게 정보도 공유하고 정책적인 제안이라든가 복집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 클래식 500을 통해서 시니어타운에 발을 들여 놓으시게 되었는데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우리나라 시니어타운이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노인 돌봄에 대한 시대적인 인식 변화가 많이 왔죠. 즉 부모나 뭐 자식이나 또 서로가 이렇게 부양 부담에 대한 것도 많이 또 있고 시니어 세대의 당사자들이 케어의 필요성 그런 거에 따른 또 수요의 확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니어 비즈니스 중에서 주거시설도 수요가 확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되기도 했고 이런 산업이 많이 발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미국은 3만 곳 이상으로 파악을 해봤고 일본도 한 2만 3천 곳 이상인데 그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시니어타운 자체가 워낙 적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점들 포함해서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의 시니어타운이 안고 있는 문제랄까? 그런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정부의 지도적인 또는 정책적인 지원이라 그럴까? 굉장히 좀 빈약하죠. 저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초점이 많이 쓰여 있지 노인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의무감이라 그럴까? 이제 이런 게 사실 많습니다. 노인 문제는 사실은 내 부모의 문제예요. 언젠가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그 예표적 시각에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노인 비즈니스 하면 뭔가 이 네거티브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부정적인 이렇게 그 뭐 냄새나고 뭐 좀 이렇게 노인들의 그 고집 뭐 이런 안 좋은 쪽으로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건데 그렇죠. 활성화되기 위해서 확장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제도적인 그런 예를 들면은 민간 사업자들이 뛰어들기 위해서 부지 매입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뭐 PF라든가 또 이런 거에 좀 회의를 준다든가 또 운영하는 데서 그런 거 지금은 그 취득세하고 소득세에서 25% 정도밖에 안 거든요. 이거를 뭐 50%나 75% 정도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뭐 전기세도 마찬가지. 노인 주거 복지 시설에 대한 분류 양로시설, 또 노인복지주택 뭐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 명확하지가 않은데 그거에 대한 분명한 그 개념 정립이라 그럴까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민간 업자들한테 아무튼 많은 좀 이렇게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정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민간 업자가 하자고 하면 건축법, 또 어떤 거는 무슨 뭐 또 주택법, 또 어떤 거는 또 뭐 노인복지법 뭐 이거 다 해당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이거에 따른 규제로 인한 걸림돌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서 확장하고 이런 데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시니어타운만의 장점은 뭘까요? 의료 지원 서비스, 여가 지원 서비스, 생활 지원 서비스라는 커다란 3대 지원 축으로 이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그 건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런 ICT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큰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IoT 기술이 더욱더 확장이 되면 그러면서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실버타운이 좀 상대적으로 가격 비교를 한다면 많이 싸게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 시니어 비즈니스가 뭐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고 발전돼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는데 대충 계산해 보면 거기도 한 월 비싼 데는 한 1,200~300만 원 월 400~500 정도가 좀 싸다 그럴까? 보편적으로 한 700~800이 보통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달라서 우리나라는 보증금 제도잖아요. 전세에 익숙한 사회에서 일본은 선불금이라고 해서 소멸성이죠. 네, 소멸성. 선불금을 많이 내면 월 생활비가 적고 선불금 아예 안 내면 생활비가 아주 비싸고 한 곳을 봤더니 선불금이 제로일 경우에 한 달 생활비가 2천만 원 정도 되고 선불금을 수십억을 냈을 경우에 그렇더라도 한 달 생활비가 200~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미국에 계신 분들이 정보들을 많이 주시는데
우리나라 실버타운 정도 생활 서비스를 받으려면 600만 원이 최저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보통 뭐 800, 1000만 원 넘어가는 곳들이 꽤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하면 정말 경제적이라고 생각이 되죠. 회장님께서 시니어타운 관련 일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으신 일이 있으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고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관리비 인상 건이었습니다. 네. 2009년도에 오픈할 때 금융위기가 와가지고요. 당초 기획했던 보증금과 관리비를 받지 못하고 거의 반 정도 됐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 그 전에 이제 좀 했어야 되는 건데 거의 W 올라가야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 반가울 수는 없겠죠. 아주 심각한 단계까지 갔었죠. 결국은 원하는 대로 되긴 됐습니다만 초창기에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페이버가 많았고요. 우리나라는 이 서비스라고 하는 이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라는 건 사실은 뭐 주종 관계가 아니거든요. 이게 수평적 관계인데 내가 당신들한테 주는 관리비 때문에 당신들 봉급받는 게 아니냐 이런 걸 주장을 하시길래 이제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서비스라는 것은 주종 관계, 수직적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 개념이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주시는 그 관리비로 저희가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관리비를 내시는 겁니다. 사고의 프레임을 좀 바꾸십시오. 사고의 프레임 속에 저를 가두지 마십시오. 제가 말을 잘 듣고 원하는 대로 하면 아주 그 괜찮은 사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안 좋은 그런 그 시각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통과를 했죠. 말씀하시는 게 공감이 많이 가는데 일본에 있는 실버타운을 가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보살펴드리는 그런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 뭐 예. 30분에 얼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 서비스를 굉장히 좀 이렇게 값어치 없게 봅니다. 여기 서비스 없어? 이거 공짜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그 사고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제공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겠죠. 물건을 팔아서 남는 이익이 프로피트가 아니라 물건을 팔았을 때 그 소비자의 만족의 대가가 그렇죠. 프로피트로 오는 이런 개념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좀 한참 멀죠. 그게 아마 이제 의료도 마찬가지고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고. 네, 앞으로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도 이제 연세가 이제 조금 드셨잖아요. 노후를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가치관의 문제인데요. 저마다 추구하는 게 뭐 다 다르겠죠. 라이프 스타일. 네. 그런 게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뭔가 나의 삶을 정리해 보면서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노후라는 것은 끝이 아닌 엔드가 아닌 그야말로 엔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어떤 가치혁명이라 그럴까요? 내가 지금까지 젊었을 때 추구해왔던 그런 것들 뭐 잘된 것도 있겠고 뭐 못된 것도 있겠고 그렇지만 새로운 각도로 나의 노후의 제2의 시간을 저는 그런 이제 가치혁명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걸 새롭게 발견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연결돼서 건강한 사회적 연결망 즉 뭐 친구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이 뭐 또 관계적 존재 아니겠습니까? 친구와의 관계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그런 관계를 잘 연결되고 또 열매를 거두고 그러면서 건강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 행복이라는 것을 좀 다르게 정의하고 싶은데요. 경제적으로 풍요하다고 해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언젠가는 이 삶도 이 땅에서 마감이 될 텐데 내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거를 잘 선택한다 그럴까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론 뭐 나이 더 들고 그러면 시니어타운 좋은 조건이 된다 저는 그런 데서 한번 생활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아내가 시니어타운은 의료 지원 서비스와 생활 지원 서비스, 여가 지원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히 생활 지원 서비스, 뭐 가사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아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더 나은 다른 시간에 또 투자할 수 있는 시공간의 확대라 그럴까요? 행복의 확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사시고 싶다. 예, 그렇습니다. 예. 회장님이 사랑꾼이시네요. 역시 시니어타운에 근무를 해보셨기 때문에 장점도 잘 알고 계시고 노후 주거지를 시니어타운으로 생각하고 계시고요. 시니어타운에 어떤 분들이 사시면서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사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오셔서 적응하지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주로 어떤 특징들이 있으시던가요? 관계가 좋으신 분들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몰려다니죠. 어디 간다면 같이 다니고 이렇게 취미 활동도 같이 하고 그런 분들이 또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실버타운 가서 발견한 내용이랑 회장님 말씀하신 내용이랑 거의 똑같네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정말 재밌게 사시는 모습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회장님 아까 사모님이랑 노후 주거지를 실버타운으로 결정을 하셨잖아요. 예. 찜해 놓으신 시니어타운이 있으신가요? 딱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는 택한 데는 그 일본형 같은 그런 백실 안팎으로 해서 네. 막 이렇게 막 300씩, 400씩 이런 거보다는 그 백실 안팎으로 해서 이렇게 중소규모로 네.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시니어타운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되면 그 여러 가지 할 때 뭐 부지라든가 사업성을 또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그런 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몇백 명씩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야말로 우글우글 하는 것보다는 친절하고 또 청결하고 정리정돈이 참 잘 돼 있는 그런 깨끗하게 잘하고 있고 미들 그레이드로 이렇게 한다면 관계도 깊어지고 같은 레벨에 있는 뭐 이념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비슷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분들끼리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 아, 노년의 삶도 굉장히 풍성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명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도시명에다가 한 7, 80일 정도 제가 운영하고 싶은 그런 데서 제가 한번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고 싶은데도 그런 곳이고 예, 예. 운영해보고 예. 설립하기에도 그런 곳을 한번 예. 해보고 싶다 이런 예. 말씀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백실 안쪽이면 이상적인 아주 아이디어란 그런 데가 될 것 같은데 교만한 것 같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경영하고 싶어요. 회장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이상적인 곳을 만들어 주시는 걸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제 힘이 닿는 데까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실버타운에 이제 아프신 분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사람의 케어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증이라면 오히려 시니어 타운 같은 데는 또 아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많은 돈을 주고 그런 걸 누려야 되는데 누리기에는 건강상 뒷받침이 안 된다면 차라리 그런 건 이제 요양원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양원도 액티브 시니어 타운 이상가는 그렇게 바꾸면 좋죠. 분양형을 예. 오픈을 한다. 그런데 이제 이런 도시가 아니고 인구 소멸 지역에 한해서 풀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건설업자들한테는 좋은 거지 크게 그건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건설 경기가 워낙 많이 다운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정말 시니어들을 위한 그런 관리를 한다면 분양형보다는 임대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분양형 되면 이미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고 아무런 회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그건 뭐 전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건설 촉진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실버타운 중에서 최고가 더 클래식 500이 올해 보증금이 10억이거든요. 앞으로 보증금 20억, 30억 정도 되는 그런 실버타운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뭐 아파트를 일반적으로 비교해 볼 때도 평균선보다 훨씬 높은 그런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저게 과연 될까라고 생각해도 그런 가격 기준이 뭐 보편화된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분명히 그렇게 있다면 물론 거기에 뭐 가격만큼 따라가는 그런 그야말로 프라이스에 비견되는 그런 시설과 프로그램과 관리적 수준이 다 있어야겠지만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급을 하면 수요가 창출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좀 질시화하는 그런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벌크로 이렇게 많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들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 청빈의 개념은 있어도 청부의 개념은 조금 부족합니다. 남산 딸깍과리 물 새는 선비들의 그런 거 깨끗하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만 좋은 정의적 개념의 부가 있지 청부를 위해서 노력하는 수많은 기업인들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결국은 국부를 창출하는 건데 기업인들의 그 노력이 어느 활동보다도 굉장히 애국적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를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그런 건데 보증금이 좀 높다 할지라도 그런 공간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자들이 돈을 많이 써야죠. 많이 써야 우리 또 젊은 친구들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네. 산업화가 되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 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하이엔드 실버타운도 좀 나오고 더불어서 중간층들도 많이 생겨서 다양한 곳에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여생을 재미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돈 많은 분들이 많이 써야 됩니다.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거고. 만약 그런 곳이 생긴다면 어디에 생길까요? 강남 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강남에 세워져야 된다는 그 뭐 머스트는 아니고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용산도 그거 괜찮죠. 용산이 이제 또 그 서울시에서도 관심 있는 지역이고 국제 정비창 구역인가 뭐 그런 또 서울시의 그 마스터 플랜도 있는 것 같은데 교통도 그렇고 인프라 시설들이 괜찮은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예.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이 노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노년의 시간은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그 시간은 오는데 우리나라 이런 노인들에 대한 대본 요양원 딱 생각하면 그냥 그거 현대판 고려장 딱 생각하는 그런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부터 해서 정부의 정책도 관점을 바꾸면 저는 그렇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부모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런 환경적 정책을 제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40대나 50대일 텐데 40대나 50대가 어떻게 60이나 70대 된 부모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의무적으로 저는 그런 거 전향적으로 새로 태어난 신세대는 그에 대한 시각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게 많습니다. 저출산 문제만 해도 뭐 사회적 이슈가 되고 해도 20년 동안 자그마치 380조를 퍼부었어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이 고령화에 대한 대책에 대한 이것도 열매가 거둘 수 있도록 그 어프로치 하는 게 실제적인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